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경제 이야기. 휴대폰 앱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중고거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최근에 이런 중고거래에서 제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기성 거래로 인한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 개선하기 위해서 공정위가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공정위의 윤수현 부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윤수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의 소비 생활에서 그 비중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모습은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황학동 풍물시장 같은 구제시장이나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플리마켓처럼 우리 생활 가까이서 접하던 오래되고 익숙한 소비시장입니다. 최근 경기 불안 국면에 더욱 뚜렷해지는 합리적 소비 성향과 더불어 젊은 세대들의 개성적 소비 취향 등이 결합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C2C, 즉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극복되면서 소비 생활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가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의 높은 성장세인데요. 실제 2008년 약 4조 원에 불과하던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2021년에는 약 24조 원으로 6배 정도 성장하였고요. 지난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의 MAU, 즉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군요.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을 했는데 근데 또 그 이면에는 문제점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소비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효용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다른 플랫폼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선이 필요한 문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게 문제가 되는 분야가 제품 안전과 거래상 분쟁 발생입니다. 먼저 제품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중고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상의 이유로 국내 및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같이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제품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지되거나 제한된 제품이 유통된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플랫폼에서 거래가 금지된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상 분쟁과 관련해서는 돈만 받고 물건은 아예 보내지도 않는 사기성 거래라든지 구매자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하자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실제 개인 간 온라인 거래에서 분쟁을 다루는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35건에서 2022년에는 4,200건으로 8배나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분쟁 해결의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제품 안전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12일에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함께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난 6월 12일에 저희 YTN에서도 관련 뉴스를 보도를 했었고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 안전 분쟁 해결 협약입니다. 그렇죠? 네. 이 협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체결이 됐고 그리고 이제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개인 간 거래에서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 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현행법과 제도만을 통해서는 개인 간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 중고거래 대표 플랫폼 4개사, 즉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그리고 세컨웨어와 함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들 스스로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협약 체결에 앞서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사계사와 함께 수차례의 간담회 및 자료 교환 등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사계사 모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우회 제품 유통 감시 체계와 분쟁 해결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 협약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제품 안전 분야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제품 안전 분야와 관련된 협약 내용으로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가 우회한 제품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협약서 본문에 명시했고, 권리 보호를 위한 우회 제품 정보 제공 시스템, 유통 감시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우회 제품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 종합 시스템인 소비자 24와 제품 안전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리콜 제품 정보, 제품 안전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우회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우회 제품을 판매하는 글이 게시되지 않았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전담 인력이 정부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우회 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이용자가 발견된다면 플랫폼은 자체 기준에 따라 이를 제재하고, 그 판매자가 단순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정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관련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상습적으로 사기 피해를 유발하거나 분쟁을 유발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될 것입니다. 예. 요즘에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이용자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또 문제점도 생겼습니다.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된 분야가 두 가지라고 앞서 짚어주셨죠. 제품 안전에 관한 부분, 그리고 거래상 분쟁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공정위에서 이 기준 협약 내용을 분쟁 해결, 제품 안전과 분쟁 해결 협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제품 안전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분쟁 해결 분야에 관해서도 어떤 조치들이 마련됐는지 알려주실까요? 예, 이 부분이 더 관심 있으신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번 협약에서는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과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준수하고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정했고, 분쟁 해결 기준을 통해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구체적인 합의나 권고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과 분쟁 해결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기존 플랫폼 사업자들의 운영 노하우 중 모범이 될 만한 부분을 차용하는 한편 민사 법리와 실제 분쟁 조정 사례 등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종전에는 플랫폼 회사별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와 기준이 상이하여 혼란과 불편이 좀 있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공정위가 함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이신데, 분쟁 해결 기준은 환불이나 수리비 배상과 같은 경우에 좀 구체적으로 권고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요, 물론 이제 가상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네. 플랫폼에서 중고 텔레비전을 구입했는데, 가끔 화면이 심하게 깜빡거려, 제대로 시청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이러한 하자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구매자가 하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물건을 받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3일 이내에 문제를 발견하면 구매자는 전액 환불받거나 수리비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물건을 넘길 때 하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구매자는 환불이나 배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구매자가 이미 하자를 알았다면 당연히 환불이나 배상은 받을 수가 없겠죠. 다음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10일 이내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라면 구매자는 구입가의 50% 또는 수리비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자의 정도와
하자 발생의 시점, 수리 가능성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달리 정했습니다. 근데 하자 정도에 따라서 수리비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데 유연성 같은 게 좀 있나요? 예, 앞서 말씀드린 구입가액 환급 및 배상금액 기준은 각 항목별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칼로 자르듯 그 기준대로만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해당 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더라도 플랫폼 사업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좀 더 공신력 있고 투명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중지를 모아 나온 결과인 만큼 정례적인 실무 협의체를 통해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예, 이런 협약 내용들이 좀 잘 정착이 돼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 시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없는 일상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이용자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로 거래 과정상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의 신뢰는 판매자와 플랫폼이 모두 원하는 거래의 성사, 분쟁 비용의 경감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이용자 모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윤수현 부위원장이었습니다.